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보상 이야기의 백주민입니다. 지금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시리즈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친족 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아파트, 그리고 주택에서 그 누수 화재에 관련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9강 아파트 누수 화재 배상 책임 사고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일상생활 중에 누군가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될 때 이 보험에서 대신 해준다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꼭 일상생활이어야 되고요. 그 직무중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안 되기도 합니다. 자, 아파트 주택에 누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배상책임 사고에 있어서 일배책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아파트에 지금 물이 새서 이렇게 천장 도배가 젖어 있는 모습인데요. 위층에서 이렇게 물이 새서 아래층에 도배가 젖었다. 그러면 위층 주인이 이 수리비에 대해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어차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또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층에 책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층에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이 아래 집주인, 아래 세입자 또는 집주인의 이 그 수리비에 대해서 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전주에 있다가 서울 올라온 지가 이제 만 12년 돼가는 것 같아요. 처음 올라와서 살게 된 동네가 중랑구 그 묵동이었습니다. 묵동에 그 빌라 살다가 나중에 이제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당시 아파트가 새 아파트였어요. 803호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래층에 전화가 왔어요. 이 천장에 물이 샌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천장에 물이 이렇게 젖어 있고, 그리고 이 바가지로 이 물을 받고 있더라고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일단은 위층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층에 대한 수리비하고 또 도배하는 비용, 장판까지는 아니고 도배 비용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가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에어컨을 틀었는데 그 에어컨 틀었던 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물이 샜던 것 같아요. 이사를 오면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함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샜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이제 물이 새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제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에 접수를 해드릴 테니 사장님께서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이 수리비 견적서 잘 뽑아 놓으시면 그 보험 접수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천장 30평 아파트 천장 도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뭐 잘하신 분 계시나요? 100만원? 뭐 200만원? 통상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도배지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겠지만 300만원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통상은. 그런데 아래층에서 견적을 뽑았는데 290만원 견적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보험에 접수하고 또 보험 담당 조사 손아정 팀에서 와서 조사를 했는데 최종 지급된 금액은 280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리고 제가 자기부담금이 2만원 있었기 때문에 2만원은 제가 내고 278만원이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아래층 세입자가 위층인 저에게 이거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험이 없다면 그리고 290만원의 견적서 가져왔다면 제가 그 견적서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보겠죠. 이거 290만원 맞느냐? 이거 150만원, 200만원 하는데 너무 견적이 많네요. 한다면 제가 또 가서 그러겠죠. 이거 150만원, 200만원도 안 된다는데 290만원 견적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다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내가 이거 아는 업자 붙여서 그냥 해줄 테니까 그걸 하세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감정 싸움도 될 수 있고
또 그러다가 또 위층에서 조금 우리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뛰어놀거나 그러면 뛰어논다고 또 그게 감정 싸움이 또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일상생활 배상체인 보험에 접수하고 2만 원 자기 부담금 내고 처리하니까요. 보험 처리 다 알아서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층도 충분한 보상 받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해결됐고 또 좋아하시고 제가 볼 때는 수리하는데 한 150, 200만 원이면 됐을 것 같은데 돈 100만 원은 좀 남았을 것 같은데 예. 왠지 그 보상해주고도 좀 부러운 마음 그런 게 좀 있죠. 네, 사람인지라 그런 게 있습니다. 여하튼 누수 피해 위층에서 아래층 할 때 위층의 일배책으로 아래층의 수리비가 보상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세종시에서 발생했던 올해 8월 말에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이분이 이 세종시에 입주를 하고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갑자기 아파트 값이 네, 올랐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부러워서. 자, 이 아파트에 들어오는데 3천인가 5천만 원인가 들여서 전체 올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바닥은 대리석으로 또 벽면은 황토 벽으로 해가지고 딱 수리라고 했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인가요? 그 물이 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고 관리사무소에서 그 배수 그 잠갔다 수도를 그 관을 잠갔다 해서 이분은 괜찮을 줄 알고 그리고는 서울에 일을 볼 일이 있어서 서울 왔는데 그리고 서울 보고 토요일 날 오니까 물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물이 이미 천장에 꽉 차가지고 없는 동안에 그 터져가지고 이게 물이 다 샜던 겁니다. 지금 다 바가지로 이게 다이로 다 지금 받아놓고 바가지로 다 박아놓게 하고 있죠. 대하로 박아놓고 있죠. 물을 뚝뚝 떨어지는 거 지금 그 위치에 맞춰가지고 지금 놓은 겁니다. 큰 방 작은 방 할 거 없이 다 그래가지고요. 그 바닥 천장까지 다 하는데 보상금이 아마 전체 한 7천, 8천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위층에서 가입한 아파트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그랬던 거고요. 자기 시설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그런 거고 그 위층에서 가입한 그 보험 그 위층에서 세입자 또는 이제 세입자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관리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마침 그 위층에 가입한 분이 일상생활 배상체인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 일배책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보상을 잘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이게 일배책이 없었다면 손해액을 입증하고 또 보험회사에 그 위층에 청구를 해서 협상하다가 안 되면 소송도 해야 되고 물론 조정도 있지만 법적으로도 갈 수 있고 그 사이에 돈들을 못 받고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험 처리가 되다 보니까 바닥, 천장, 그 다음에 벽면 수리비, 그리고 가전제품, 소파, 이런 수리비, 교체비, 그리고 또 2주해야 되잖아요. 청소기간, 또 수리기간 동안에 2주비, 그 다음에 임시 거주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상 어떤 손해배상금을 모두 다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누수사고 발생하면 위층에 일배책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또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본인이 또 일배책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상생활 배상체인 보험이 여러분들이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런 분들은 꼭 가입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500원인가 그 보험료 나가는 건데 굉장히 유익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입하지 않는 것은 저는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지혜를 놓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가입하시고요. 있는지 또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잘 유지하시고. 자, 화재 사고입니다. 자, 이 집에서 화재가 나면 옆집으로 이렇게 번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면 이 아래층 위층 다 물 뿌리면 또 그 침수 피해 또는 수침 피해도 발생하거든요. 그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건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화재보험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집기나 본인의 집, 내 소유에 대해서 보상받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본인 집은 안 되지만 타인의 집에 대해서는 1억 원 한도로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
어머니 집이 다가구 주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주택에 불이 났어요. 그 집에서 불이 나서 위층, 옆층 이렇게 불 끄기 위해서 소화수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수침 피해도 발생하고 또 일부 또 전소도 되고 끄름도 가고 그랬죠. 그래서 전화 왔는데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가입한 다행히도 보험이 있어서 실손보험에 새마을금고인가 그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일상생활 배당책임 보험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 거기에 접수해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 형님하고 통화를 하게 돼서 안내드렸고 또 보험 접수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됐죠. 다행히도 1억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서 그 부담액은 없었는데요. 만약에 그 일상생활 배당책임 보험이 그 친구 어머님이 없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두 번째는 일일이 그 사람들 상대하고 얼마 주냐 손해가 얼마인데 이게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너무 많으니 깎아라 안 된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또 실제로 또 그 정도 보상할 돈도 일반적인 서민들 볼 때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상생활 배당책임 보험은 이런 화재 사고에 있어서 타인의 손해를 끼쳤을 때도 보상이 가능하더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책에 여기 이 책이 있죠. 이 책에 교통사고 보상 이야기 책에 8장에 일상생활 배당책임 그 파트가 있죠. 그 파트에 이제 들어간 내용인데요. 우리 그 일상생활 배당책임 보험에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만 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아파트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의 보상이 되는지,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어요. 그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누수가 발생했는데 위층에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다를 경우에 세입자가 본인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떤 관리 소홀로 누수가 발생했는지, 그랬을 때는 세입자의 일배책으로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세입자의 과실은 없는데 집주인의 어떤 그 건물의 하자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여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는지, 그때는 집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집주인의 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양측이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제 책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가입한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썼냐면 금융감독원의 그 분쟁규정 사례가 있어서 써봤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본인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일배책에서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고, 보험회사는 소유자가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래층 누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판단한 내용을 손보옆에 이렇게 월간지처럼 나오는 책 손보지가 있었는데, 그 손보지에 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원에 있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가 이 글을 썼던 내용이 있었죠. 이런 것 같아요. 그 일상생활 배당책임보험에서 주택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는 세입자의 책임이 있는 게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떤 그 일상생활로 안 보고 그냥 어떤 임대 사업주의 개념으로 직무 중에 사고로 보고 이렇게 그런 단서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금융감독 입장에서는 뭐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피해보험자,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임대인이 그러한 일을 대비해서 일상생활 배당책임 보험을 가입한 거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임대인 책임이 있을 때는 보상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일상생활 배당책임 강의까지 끝나고 나면 이런 시리즈 강의나 이런 내용들 말고 그 실제 사례 이야기, 내가 만난 피해자들 이런 주제로 실제 사례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때 실제로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는데 집주인의 임대인의 책임에 있는 사고에 있어서 누수피해에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그때 가서 또 강의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또 사례를 통해서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사 중에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어떤 뭐 공사하다가 뭐 누수가 발생했다. 이거는 공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세입자나 집주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중에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까지 말씀드리고 제 9강이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